안녕, 형주쌤이에요. 자, 테마 9번 등비수열도 쭉쭉 나가보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 풀어보죠. 1번.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성립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얘는 1대2니까 외항과 내항의 곱을 하면, 그러면 A3 플러스 A4는 뭐가 된다? 루트 2 A1 더하기 A2가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A1과 A2 그리고 A3과 A4의 관계는 A1에서 A3 되려면 R제곱, A2에서 A4 되려고 해도 R제곱을 곱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서 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R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R제곱이 된다. 자, 따라서 R제곱은 루트 2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대 A1 대 A5니까 A5는 A1 R의 4제곱이죠. 따라서 양변을 A1을 약분을 시켜주면 1대 R 4제곱이다. 따라서 1대 루트 2의 R의 제곱이니까 1대 루트 2의 제곱이다. 따라서 1대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 자, 여기 합 나와 있죠. 자, S4는 A1부터 어디까지? A4까지 합이고 S2는 A1부터 A2까지 합이니까 남는 게 뭐예요? A3과 A4겠죠. A3 더하기 A4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A3은 뭐로? 그 다음에 A3 하기 전에 2랑 3이 일단 분수니까 양변에다 이제 양변에 2랑 3을 곱해서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따라서 3 A3 더하기 A4는 뭐가 된다? 2 A5 빼기 A3이 된다.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A3은 뭐로 바꿔요? A1 아래 제곱, 그 다음에 A4는 A1 아래 세제곱, 그 다음에 A5는 A1 아래 4제곱, A3은 A1 아래 제곱. 그럼 A1 아래 제곱으로 다 묶을 수 있겠죠. A1 아래 제곱에 3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 더하기 R이고, 그 다음에 2 A1 아래 제곱으로 묶으면 R제곱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양변의 약분이 가능하다. 왜냐면 A1도 첫장 1인데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R제곱도 0이 아니어야 계속 양수니까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2차식에서 R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수를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요, 이걸 바로 R 세제곱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A5, A2, A3, A4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R 곱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R을 몇 번 곱해요? 3번 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2 곱하기 R 세제곱이 A5니까 양변에다가 A2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해서 얘는 R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개 차이 나면 R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얘가 더 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당연히 힘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셔도 약분 되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자, 어쨌든 R 세제곱이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4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자, A7은 뭐라고 볼 수 있어? A4에서 얼만큼 곱한 거야? A7 되려면 R을 3번 곱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R 세제곱이 이렇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얘가 12니까 얘는 R 세제곱이 2니까 얘를 2를 넣어서 뭐라고 쓰면 된다? A4, 얘는 3이니까 A4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4는 A1 R의 세제곱이니까 4. 그러면 A1이 나오겠죠. A3이 몇이 R3 세제곱이 몇이니까 2니까 R 세제곱이 2니까 따라서 A1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풀어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A13은 A1 아래 12제곱인데 A1 아래 세제곱에 4제곱이죠. 따라서 아래 세제곱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번 넘어갑시다. 자, 공비가 양수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A1과 A2는 지금 4칸 차이 나고 얘도 4칸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1과 A5에서 색 2칸씩 가면은 A3과 A7이 되죠, 그쵸? 그럼 2칸씩 가는 거니까 얘는 R 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게 A1에서 A1 플러스 A5에서 몇을 R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된다? A3
더하기 A7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해석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얘에서 얘로 갈 때 R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R제곱 빼고 얘랑 얘가 약분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남는 게 뭐야? R제곱은 4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1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R제곱이 4니까 그냥 공비양수니까 뭐 R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얘는 이제 A1 더하기 A1R 해서 해석해 주시면 A1도 나오겠죠. 첫 장도 나오겠지. 따라서 A4가 정답 나올 거다. 그 다음에 A7 7번. 자,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면, 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등비 중앙을 쓰시면 돼요. 왜냐면 A6이 뭐야? A4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왜냐면 A2, A4, A6이 간격이 같으면서 둘이 곱하면 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총 A4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A4의 세제곱이 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등차 때 했던 것처럼 등비도 2, 4, 8 곱하면 얘는 지금 4의 세제곱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가운데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때 양쪽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되시는 거야. 오케이? 4의 세제곱이 된다. 따라서 얘는 4의 세제곱이 A4의 세제곱이 8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간격이 같으니까 가운데 몇 제곱? 세제곱. A6의 세제곱이 51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A4는 2고 A6은 얘는 지금 2의 세제곱이니까 2겠죠. 그 다음에 얘는 512가 2의 9제곱이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이 세제곱이니까 8의 세제곱이겠죠. 따라서 얘는 8이 되는 거지. 그러면 A4와 A6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A1R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A1R 5제곱 이렇게 해서 첫 장과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 같은 문제는 그냥 2랑 8이니까 2, 8 사이에 4가 있겠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등비를 이루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4번 장이고 6번 장이니까 4번 장이고 6번 장이니까 얘는 몇 번 장이 되겠어요? 5번 장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8번.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얘가 지금 칸이 똑같이 차이 나고 칸이 똑같이 차이 나는데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따라서 한 칸 차이니까 R을 곱해서 이렇게 된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A1, A3, A5에 몇을 곱한다? R을 곱해서 126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그냥 여기서 R을 곱하면 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63 곱하기 R이 126이다. 따라서 R이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는 A1 플러스 A1R 제곱 A1R 4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고 R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첫 장도 나와서 A9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가 나와 있으니까 등차죠. 여기서는 등차니까 A1 더하기 4D가 19고 그 다음에 A1 더하기 11D가 뭐가 된다? 47이 된다. 그러면 7D가 47에서 19를 빼면 28인가요? D는 이제 4 이렇게 되고 첫 장은 4를 넣으니까 44니까 A1이 3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AN은 뭐 어떻게 되나요? AN은 3 플러스 n-1 4 이렇게 되니까 4n-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화 BN은 어떻게 되는 거야? AN은 어디에다가? 지수에다가 대입을 한다. 4n-1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2의 4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16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곱하기 16의 n제곱이다. 자, 근데 여기 첫 장은 어떻게 보여? 첫 장은 n에다가 몇 넣으면 돼?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죠. 1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이 n제곱 안에 있는 이 녀석이 공비가 되죠.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BN이니까 A1 아래 마이너스 얘 공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7번.
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지금 이 녀석이 첫째 항과 공비가 이렇게 된 등비 수열이래.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수열이 자, 등비 수열 AN 여기 입장에서 일반항은 무엇이에요? 얘가 일반항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녀석은 이 수열을 일반항이 뭐예요? 얘가 일반항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일반항이야. 자, 그러면 일반항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3AN. 자, 일단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죠. 3AN-AN 플러스 이게 n번장인 거야. 이 일반항이 n번장. 이 n번장이 뭐가 된다? 첫째 항이 35고 공비가 마이너스 4에 그럼 n-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는 얘는 AN에다가 몇을 R을 곱한 상황이 되겠지. AN에서 AN 플러스 1은 R을 곱한 거니까. 자, 따라서 얘는 3-R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뭐를 묶으면? AN을 묶으면요. 그럼 우리가 지금 A2를 구해야 되니까 2를 어디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체크 먼저 하나 해주면 공비가 마이너스 하죠. 근데 이 공비는 여기서의 공비니까 지금 얘를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AN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1 아래 n-1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게 지금 그대로 얘죠. 그러면 얘 일반항이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 일반항이 결국 뭐인 거예요? 일반항이 첫째 항이 뭐고? 첫째 항이 이 녀석이고. 왜냐면 공비는 지금 n-1 밑에 있는 이게 공비죠. 그럼 이게 공비고 그 다음에 이게 첫째 항인 거예요. 어디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요. 이 수열 입장에서. 자, 따라서 여기선 첫째 항이 35 공비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잘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그냥 얘랑 이제 같다고 보시면 3-R에 AL 얘가 뭐가 되고 3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 여기 대입해 주시면 7A1이 35니까 A1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경우 우리가 지금 이 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2, 4, 6, 8, 16 이렇게 보면 얘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그 등비수열을 만약에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는 지금 안에 거 여기 지금 4, 8 곱한 게 26 곱한 거랑 같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4 곱하기 8에 그냥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1부터 16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부터 16은 결국 내가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1에서 8, 9에서 16 하면 정확히 8개씩 끊어지지. 그럼 가장 가운데 있는 게 8이랑 9란 말이야. 그걸 이용하라고 이게 나와 있는 거야. 따라서 얘가 A1과 A16 구하면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8과 A9를 곱한 거나 똑같다. 따라서 A1 곱하기 A16이 뭐랑 똑같다? A8 곱하기 A9랑 똑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2와 A15를 썼을 때 이 녀석 둘도 마찬가지로 A2 곱하기 A15 이렇게 해서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R만큼 곱하고 이제 R만큼 이제 거꾸로 된 거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둘이 곱한 거나 뭐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얘는 지금 A1이고 A 아래 15제곱 그 다음에 A 곱한 거는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A15는 A1 아래 14제곱이죠. 따라서 이거 곱한 거는 이거 곱한 거나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이렇게 곱한 게 계속 같다는 등비 중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엔. 따라서 등비 중항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이게 몇 개야? 8개죠. 8개 쌍이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왔을 테니까 그럼 이게 8개다. 뭐가? 이게 지금 8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은 뭐가 된다? A8, A9의 몇 제곱? 8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8제곱이 된다. 정답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자, 첫째 항 공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구하래요. 자,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AL, AC 이건 차이가 몇이요? R의 9제곱 차이 나죠, 그쵸? 왜냐면 AL, R의 9제곱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어떻게 된다? AL이 약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R의 9제곱이에요. 얘도 뭐예요? R의 9제곱이죠, 차이가. 그래서 R의 9제곱이 몇 개? 4개 있다. 4R의 9제곱이 36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R의 9제곱이 몇이요? 9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27 차이 나니까 R의 27제곱 따라서 R의 9제곱의 세제곱을 계산하시면 9의 세제곱 계산하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9의 세제곱은 3의 제곱의 세제곱, 3의 6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알고 있는 729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 이룬다. 자, 실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x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x제곱, 얘를 왼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3x제곱, 그 다음에 kx 10x인데 k-10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근각계수의 관계 하면 우리가 세실근이 등비수열 이루니까 결국 등비수열에 대한 우리가 세근의 곱을 쓰면 된다. 세근의 곱은 뭐예요? 내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는 0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t가 이게 세근의 곱이죠. 따라서 상수 k의 값의 곱을 값을 구하시면 여기는 세근의 합 뭐가 돼요? 1분의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8이 되겠죠. 세근의 곱이. 그럼 세시근의 곱이 8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이렇게 등비수열이 이루면 여기는 양쪽 곱해서 뭐예요? 베타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다 곱하면 뭐가 된다? 베타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등비에서 말했던 것처럼 등비수열 3개 곱하면 안에 거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베타 세제곱이 8이니까 베타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상수 k의 값은 우리가 결국 여기서 x를 하나 알면 k를 알겠죠. 따라서 이거는 세실근이기 때문에 x는 항상 알파, 베타, 감마 써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x가 베타니까 x가 베타인 거야. 따라서 x가 2가 되므로 x가 2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입을 할 수 있겠죠. x2 대입하면 k가 정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19번.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예요? 둘이 똑같다고 놓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랑 같다고 놓고 왼쪽으로 다 넘기시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x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세 점에서 만났을 때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실제로 이 3차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이 2차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겨서 하나 둘 세 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3개라는 건 그 x가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3개가 나온다는 건 이게 세실근이 나온다는 거지. 세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실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서로 다른 세점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우리는 이게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 16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그냥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여기서 세근의 곱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는 뭐 구해주시고 그게 이제 베타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줘서 그 베타가 뭐다? x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k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래요. 그럼 등차와 등비를 그대로 이용을 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이제 등차는 D를 쓰고 등비는 R을 쓸 테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가주시면 얘는 B3이 B1에
R의 제곱일 거예요. 그리고 A-AE가 마이너스 AL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활용을 해주시면 우리는 E가 AL 플러스 D 그 다음에 B는 등비니까 B1R이 되고요. 그 다음에 A3은 A1 플러스 2D 얘가 B3이 B1R 제곱 이렇게 되면 결국엔 양변에 이제 AL이 있으니까 양변에 AL 나누고 D는 하나 빼주면 이 D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R 제곱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0은 D 플러스 B1R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1R이니까 결국 B1로 묶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B1R로 묶을 수가 있죠. 따라서 1R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자,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다 체크를 하면 첫째 항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 알고 있고 인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항을 먼저 넣어야지 좀 계산이 풀리겠죠. 그래서 3을 여기다가 넣고 3을 넣고 3을 넣고 해서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식 정리하면 3R 제곱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D 플러스 3R 그냥 3R 제곱 마이너스 3R이라고 쓸게요. 얘도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는영이겠죠. 그러면 이제 D가 공통이잖아. 그럼 D가 공통이니까 D끼리 같게 만들어주면 얘는 D가 뭐가 돼요? 왼쪽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3R 제곱 오른쪽으로 넘겨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 여기서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R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R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거기다 R 넣어주시면 D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과 D 구할 수 있으니 A3을 L 더하기 2D로 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갈게요. 자, 24번 가시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래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항의 개수가 어때요? 동일해요. 10개. 그러면 우리가 A1에서 A11 갈 때는 몇을 곱한다? R에 10제곱 곱한다. A2에서 A12 갈 때도 R에 10제곱 곱한다. 그게 몇 번이에요? 10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A11 자체가 A1 R에 10제곱이고 A12는 A2에서 R에 10제곱 곱한 거죠. 이거를 지금 다 더하는 것이니 R에 10제곱으로 묶는 거나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R에 10제곱을 더 곱해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한다? R에 10제곱을 곱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에서 64 갈 때 2 곱하기 R의 10제곱이 뭐다? 6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5번.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는 첫 장부터 10번째 장까지니까 그냥 S1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요건 이제 두 가지로 풀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공식을 이용해서 S10 얘가 이제 5고요. 그 다음에 S2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구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30까지 해서 1에서 30까지 해서 어디를 제외한다? 1에서 20까지를 제외하면 1에서 30에서 1에서 20을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21에서 30이겠죠. 따라서 S30에서 뭘 뺀다? S10을 빼는 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S10은 알고 있으니 S30만 구하면 된다. 따라서 첫째 항과 공 B를 구해야겠구나. 자, 그러면 S10은 뭐예요? R-1분의 AL R-1 그냥 R에 N10제곱 마이너스 1이죠. 항의 개수니까 얘가 이제 5고 그 다음에 S30은 S20은 R-1분의 AL R2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이제 뭐가 된다? 25가 된다. 자, 근데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칠 수 있어요? 얘를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 먼저 쓰라고 했었죠. 이렇게 써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 여기랑 어디가 똑같다? 이 부분이 동일하죠. 따라서 이게 동일하게 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거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5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5를 대입을 해주시면 그래서 5 곱하기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게 25다. 따라서 얘는 약분하면 5니까 아래 10제곱이 4다. 여기서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냅두세요. 뭐 R을 여기서 구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따라서 아래 10제곱을 알고요. 근데 S30은 뭐예요? 바로 S 30은 R-1분의 A1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정리하면요. 얘는 R-1분의 A1 R 10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R 20제곱 플러스 1 R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해서 어떻게 된다? R에 10제곱까지 묶여있는 이 녀석이 5라고 나와 있으니 5 곱하기 몇이 R 20제곱 플러스 R 10제곱 플러스 1이 몇이 된다? 우리가 S30이 된다. 그럼 그거는 4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올 거고 S10까지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S10이 이제 5가 있죠. 하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서 30번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N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 하기로 했죠. 두 가지 방법 다 할게요. 소리. 자, 두 번째 갑시다. 자, 얘는 우리가 합 이용해서 푸는 건데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 더해서 A1부터 A10까지 더해서 몇이다? 5가 된다. 그 다음에 A 11부터 A20까지 더해서 몇이 된다? 20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몇을 곱한 거? 4를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을 곱한 거겠어? 합끼리 또 4를 곱한 거죠. 왜냐면 A21부터 A30이 계속 우리가 10개씩을 갖고 있죠. 자, 따라서 얘는 또 4를 곱해서 뭐가 된다? 80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8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0번. 자, 30번은 얘는 이제 얘가 50이죠. 자, 이렇게 n이 미지수일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SN이 몇이고 얘가 50이고 그러면 1부터 n1까지일 거고 자, n-1부터 2n까지가 지금 여기겠죠. 이게 이제 전체가 80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S3에는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2n 플러스 1부터 이게 n 플러스 1부터죠.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 얘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S3n이니까 여기까지 구해야겠죠.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5분의 3을 했죠. 그래서 얘도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요 녀석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주시면 뭐가 돼요?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 자, 원리합계 나왔는데 원리합계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연이율이 3%니까 R이 3%다. 근데 퍼센트는 반드시 100분의 1 따라서 0.03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이걸 100분의 3이니까 얘가 이제 0.03이다.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R이 이제 0.03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 자, 복리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매년 초부터 일정한 걸 적립했대요. 초부터 우리가 적립했을 때 적립근의 원리합계 아무것도 안 나있어도 무조건 말로 항상 생각을 해줘라. 초에서 말로 가면 첫 장이 뭐예요? A 1 플러스 R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얘가 첫 장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첫 장과 공비가 지금 1 플러스 A1 플러스 R과 1 플러스 R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정한 금액 A 얘가 지금 A가 되겠죠. A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 10년 동안 10년이 뭐겠어요? N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써라. 등비수열 합은 1 플러스 R이니까 여기서는 0.03에다가
1을 더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1.03이고 얘는 a에다가 1.03이겠죠.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1.03 빼기 1에다가 그 다음에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 1.03에 몇 제곱? 10제곱에서 1을 빼줘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따라서 얘는 정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 0.03이니까 정답 나오겠죠. 그 다음에 33번 넘어가고 34번 갈게요. 자, 월요일 1%, R이 그러면 뭐다? 0.0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100분의 1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월 이율이네요. 그러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는 결국 지금 매월 말에 적립을 하고 있다. 매월 말에.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2월부터 12월까지가 12번 달 지났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12월까지도 12번 더니까 24개월 24개월이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n이 24라고 봐야겠지. 자, 따라서 n이 24고 10만원 얘가 이제 a겠죠. 첫째 항. 따라서 여긴 첫째 항이 뭐가 되고 공비가 뭐가 되고를 설정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디서 시작을 해요? 매월 말에 시작을 한대요. 말에 시작해서 말까지는, 자, 말에서 말까지는 어떻게 한다? 첫째 항을 그냥 a로 둔다. 공비는 1 플러스 r로 둔다. 그러니까 a가 여기서는 몇이에요? 10만원이고 그럼 10만이라고 쓰세요. 단위는 쓰는 게 더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공비는 여기가 0.01이기 때문에 1.01이다 해서 공비는 뭐야? 1.01 등비설의 합공식 쓰면 공비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에다가 첫째 항 10만 그 다음에 또다시 공비의 몇 제곱? 24제곱. 미안해요. 잘못 생각했네요. 자, 천천히 여기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24개월이 아니라 25개월이네요. 자, 이게 왜 25개월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간격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당연히 1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야? 12개고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인데 이게 2002년이라고 2003년이라고 하고 2004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2002년 몇 월부터? 12월부터 넣는 거죠. 그러니까 12월부터 넣고 얘도 넣고 얘도 넣는 거니까 1 더하기 12 더하기 12에서 25이네요. 잘못 생각했어요. 쏘리. 자, 그러면 여기가 25니까 25.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 약분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약분은 이게 1.29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0.29가 나오겠죠. 따라서 10만이고 0.299 그 다음에 0.01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가 지금 소수점일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약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해 줄 때는 그러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100을 곱하면 29니까 그럼 요거 해서 29,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290만 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갈게요. 떨어뜨린 높이의 3분의 2만큼 다시 튀어오른 공을 2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6번째 튀어 올랐을 때니까 이거는 지금 첫 번째 튀어 올랐을 때가 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뜨리고 첫 번째 튀어 오른 거 튀어 올랐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A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21에서 3분의 2만큼 올라가니까 14가 되겠죠. 따라서 A1이 14고 그 다음에 6번째 튀어 올랐을 때다. 그러면 얘는 A6을 구하는 거니까 A1에 R의 5제곱 구하는 거죠. 근데 R이 몇이야? 여기서는 지금 떨어뜨린 높이의 3분의 2만큼 다시 오르니까 R이 3분의 2다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38번 갈게요. 자, 여기는 넓이가 32인 정사각형에서 지금 정사각형을 그린대요. 그러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제가 얘는 길이를 보셔야 돼요. 길이를. 그러면 얘는 지금 넓이가 32니까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얘는 지금 AA라고 하면 A제곱이 이제 32인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4루트인 거죠. 그쵸? 얘가 이제 4루트인 거예요. 4루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첫 장은 아니니까 X로 할게요. 얘가 지금 4루트인데 우리가 지금 T1이 지금 여기래요. 여기 제 중점을 다 이었대요. 자, 중점을 이었으면 얘는 결국에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도 이 길이 이게 똑같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로 세로가 똑같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볼 수 있으니까 45, 45로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비율을 써주는 거다. 1대 1대 루트 2니까 우리는 여기가 지금 1이 몇이에요? 2루트 2죠. 그럼 여기다가 몇을 곱하는 거야? 루트 2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4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처음이 이제 4가 되는 거죠. T1의 처음 4가 된다. 그래서 T1이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한 변의 길이가 얘네요. 그러면 T1의 한 변의 길이를 이제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T2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가 지금 잘 보면은 원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 원래 길이에서 어떻게 하냐? 지금 절반을 해요. 절반. 그러니까 이 원래 길이 이 길이에서 절반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절반에서 1대 1대 루트 2니까 몇을 곱해요? 루트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 2를 곱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다시 루트 2를 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T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T1에서 T2가 할 때 얘를 곱했으니까 이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공비 구했고 첫 장도 구했다. 따라서 TN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TN은 우리가 당연히 첫째 항사 공비가 2분의 루트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얘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럼 2의 몇 제곱으로 표현하라는 게 목적이겠죠. 따라서 2의 몇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얘는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상황에서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2분의 루트 2는 뭐랑 같아요? 유리화하기 전이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치? 따라서 루트 2분의 1에 n-1제곱이다. 근데 루트 2분의 1은 2의 2분의 1제곱의 1이니까 그리고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를 뒤집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겠지. 따라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n-1제곱 따라서 2의 몇 제곱인지가 나올 거야. 얘랑 더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fn이 나오면 얘가 fn이다 해주시고 거기다가 뭐 넣어주시면 돼요? 55번 넣어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39번을 갈게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9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 9등분해서 정사각형 버린대요. 자, 중앙을 버렸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을 버렸대요. 그럼 여기도 버렸을 거고 여기도 버렸을 거고 지금 다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버렸을 거고 여기도 버렸을 거고 여기도 버렸을 거고 여기도 버렸을 거고 여기도 버렸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거, 자, 우리 지금 남아있는 거 구하는 겁니다. 자, 처음 넓이 첫째 항을 구하시면 첫째 결과로 남은 나머지 정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8개 정사각형.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의 첫 번째 시행 이유니까. 그러면 뭐예요? 얘는 한 변이 9고 한 변이 9니까 넓이가 81이겠죠. 그럼 넓이가 81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을 곱한다? 이 9개 중에서 몇 개? 한 개를 제외한 9개만 남긴다. 8개만 남긴다. 따라서 9분의 8 이렇게 곱해 주시면 이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남은 게 있을 거냐. 남은 거. 자, 남은 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남은 거에서 지금 이 가운데만 다 제외하고요. 가운데만 다 제외하고 나머지를 남긴대요. 그러면 내가 남은 요 칸이 있어. 요 칸 기준으로 9개에서 몇 개? 8개가 남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9개에서 8개 남는 거죠. 그럼 얘는 전체로 봤을 때 16개에서 14개가 남는 거니까 어차피 약분해도 18개에서 16개가 남는 거니까 9분의 8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든 얘는 전체 9개에서 몇 개? 8개가 남았다는 소리예요. 상황 자체가.
우리 9개에서 8개가 남았다. 계속 그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첫 장, 이 남아있는 거에서 어떻게 한다? 9분의 8을 다시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R이 뭐가 된다? 9분의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첫 장이 있고 공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 10번 반복을 한다. 그러면 A10은 뭐가 돼요? A1에서 R을 9번 곱해야겠죠. 해서 계산하시면 얘 곱하기 얘의 9제곱 계산해주시면 정답 나온다. 그 다음에 40번 갑시다. 자, 얘는 지금 1대2로 내분점을 지금 계속 갖고 있대요. 1대2 내분. 자, 그럼 1대2 내분에 대한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해야겠죠. 1대1 내분이라는 거는 내가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게 1대2 내분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한 칸, 여기서 한 칸 떨어졌고 A에서 한 칸 떨어졌고 B에서 두 칸 떨어졌다 해서 여기 부분이 1대2 내분점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왜 이래? 여기가 지금 1대2 내분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 칸이고 여기 두 칸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E, B를 다시 지름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얘를 지름으로 하는 거에서 1대1 내분점 이제 A2를 찾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지름으로 하고 다시 이거를 지금 지름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만든대. 여기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랑 얘를 1대2로 내분해서 여기를 잡는 거야. 1대2 내분점. 이게 실제로 1대2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 해서 이 둘레 길이를 전부 다 이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둘레 길이, 두 번째 둘레 길이 이렇게 구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둘레 길이는 당연히 우리가 첫 원의 둘레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럼 둘레 길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2파이r이죠. 그럼 2파이r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길이야 넓이야? 길이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길이비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처음에 길이가 3인 걸 지름으로 했으니까 반지름이 몇이겠어요? 반지름이 2분의 3이겠죠. 반지름이 2분의 3일 거야.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이 2분의 3이니까 여기 2분의 3 넣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3파이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 자, 얘가 A1이 3파이인 거고, 그 다음에 L2로 갔을 때 우리가 몇 대 몇 내분하고 있어요? 1대2 내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3칸이었는데 2칸으로 변한 거야. 2칸으로. 원래 3칸이었는데 2칸으로 변했다. 따라서 지금 길이비가 어떻게 된 거야? 3대2가 된 거야. 내가 3칸에서 2칸으로 줄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둘레의 길이도요, 지금 내가 처음 이 지름의 길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비율상 이제 3대2로 우리가 반지름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제 반지름도 3대2일 거니까 결국에는 둘레 길이고 3대2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R에다가 그냥 2R만 곱한 거기 때문에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넓이가 아니고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3대2는 결국 몇 대 몇이야? 1대 3분의 2예요. 따라서 원래 3파이였으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공비가 되는 거야. 얘가 공비. 따라서 공비가 뭐가 된다? R이 3분의 2가 된다. 따라서 첫째 항에 나와 있고 공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 더한 거니까 얘는 S10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S10은 뭐가 된다? 첫째 항이 3파이, 공비가 3분의 1 해서 넣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 갑시다. 자, 여기는 지금 이웃하는 두 원에서 지금 외접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맨 끝에서 맨 끝까지의 이 지름 길이가 있겠죠. 그 지름 길이가 지금 15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5의 지름 위에 모두 있으니까 지름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다. 지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름, 자, C1의 지름은 어디가 돼요? 이게 C1의 지름이고 C2의 지름은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두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데
이 지름의 길이가 모두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첫 번째 지름이 있는데 1C1의 지름의 길이가 1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1이야. 얘가 1이면 그러면 그 다음 지름이 있겠죠. 얘는 뭔지 모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R로 둘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공비를 곱하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곱하면 R이잖아. 그치? R 곱해서 R. 그 다음에 또 R 곱해서 R제곱이죠. 그 다음에 또 R 곱해서 뭐야? R 세제곱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가 R, 여기가 R제곱, 여기가 R 세제곱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더해서 몇이래요? 15가 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시면 돼요? 이수분해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조리제법 해서. 따라서 얘는 R 세제곱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3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몇을 대입해서 0 되는지 찾아야겠죠. 일단 1하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우리가 지금 R이니까 당연히 양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2를 넣어보시면 R이 몇이 돼요? 8. R 세제곱 8, R 제곱 4, 그 다음에 R은 2.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죠. 따라서 2로 되는구나. 그럼 이제 2, 그 다음에 1, 1, 1, 14 해서 조리제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 2, 3, 6, 7, 14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따라서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2, r이죠. r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r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7.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r은 당연히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r은 양수니까 지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r이 2가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이 2가 되니까 얘는 각각의 반지름이 다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얘가 2, r이 2, 여기가 4, 여기가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지름이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지금 지름이 15니까 반지름이 2분의 15다. 그러면 그거의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 넓이인 거야. 전체 넓이. 그 전체 넓이에서 우리가 뭐를 빼주시면 돼요? 이 각각의 넓이를 다 빼주면 바깥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각각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지름의 절반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얘 반지름은 2분의 1, 뭐 얘 반지름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름 가지고 얘가 뭐 해주면 돼요?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공식 써서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2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랑 OQ가 지금 2인 직각 이등변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직각 이등변, 여기서 정사각형을 내적시킨다. 자, 정사각형이래. 같은 거겠지, 그치? 정사각형이면,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사각형에서 알면 좋은 게,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각선이 있고, 대각선이 있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가로를 구워요. 가로를 긋고 그 다음에 세로를 긋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동일하겠죠. 얘는 지금 동일하겠지. 중점을 컸으니까 그럼 중점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하니까 얘는 동일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평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동일하겠죠. 그러면 얘도 동일하겠죠. 정사각형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이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2였잖아요. 그럼 이게 절반 1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사각형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사각형이 나왔을 때 직각 이등변이 나왔을 때는 여기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넓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 네 번째 넓이가 모두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 그래서 이 넓이들이 모두 어떻다? 같다. 같다.
자, 따라서 얘는 지금 이 넓이니까 얘가 1이죠. 그쵸? 그러면 원래 이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 넓이의 총합이래. 그럼 정사각형 첫 번째 넓이가 지금 이 넓이겠죠. 이 넓이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넓이는 여기 넓이를 지금 계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요 넓이를 계산하고 있죠. 그럼 요 넓이는 지금 여기 넓이란 말이에요. 여기 넓이.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길이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 길이에서 절반 되는 거죠. 절반. 그치? 또 길이가 절반이 된다. 그러면 이 길이가 절반이다. 아, 길이가 절반이란 건 결국 여기가 이제 2분의 1 되니까 여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 길이를 구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넓이를 가끔은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그냥 공비만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첫째 항이고, 공비는 어떻게 되냐?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 길이가 뭐로 준다?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봐서 이 가로 길이가 절반이 된다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전체 있죠. 이 전체 삼각형이 이 삼각형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에서 뭐가 된다? 여기가 이제 절반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길이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길이비가 뭐가 되는 거야? 1대 2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넓이비가 뭐가 된다? 우리는 넓이의 총합 구하는 거죠. 넓이비는 뭐가 된다? 1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R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공비인 거지.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공비를 구했고 R을 구했고 A1을 구했으니까 넓이의 총합은 당연히 5에 반복될 때니까 N이 5, 항의 개수 5 해서 SN 등비수열학 공식 쓰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43번 봅시다.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하는데 등비수열을 첫 장부터 첫 장부터 등비수열 이룬대. 쌤이 알려준 거에 의하면 만약에 간단하게 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얘랑 더해서 몇이 된다? 0이 된다 해서 K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도 되고요. 자, 조금 더 확실한 이제 근거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AN을 어떻게 한다? SM-SM-1을 해서 N이 2부터고 그 다음에 A1은 S1이다. 이게 그냥 기본 쓱쓱 나오셔야 됩니다.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SN은 뭐가 돼요? 얘는 4, 그냥 따로 쓸게요. 4 곱하기 6의 n제곱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뺀다? SM-1. 그러면 n-를 여기다 넣은 4 곱하기 6의 n-1제곱 에 플러스 k가 된다. 그럼 얘는 지금 SN 그러면 k가 이제 사라지니까 4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6의 n-1제곱을 묶을게요. 작은 거를 묶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6에 남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얘는 5니까 5 곱하기 4는 20 곱하기 6의 n-1제곱이다. 얘가 SN이 아니죠. 쏘리. AN이죠. 얘가 지금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첫 장 당연히 써줘야겠다. 첫 장은 뭐예요? S1 넣은 거.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 n에 1 넣으면 S1이니까 S1이 몇이야? 24 플러스 K네요. 그럼 24 플러스 K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되면 돼? 여기에 1 넣은 것도 같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몇이에요? 6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냥 20이 되죠. 그러니까 A1이 20이니까 여기서 20과 진짜 A1 얘를 같다고 두면 뭐가 된다?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K가 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자, 여기서는요 좀 주의를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홀수항이니까 일반항을 2n-1 이렇게 잡아서 a 2n-1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첫 장부터 10번째까지 구한다. 10개니까 그러면 이제 뭐 S 2n-1 이렇게 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S 2n-1 뭐 이런 식으로 구해버리시면 S 2n-1은 첫 장부터 2n-1항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포함이 되니까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S를 어떻게 구한다? 첫 항을
이제 A1로 잡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홀수항을 구하고 있는 거죠. 홀수항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는 이제 R을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 R을 알고 있으니까 R을 2니까 그러면 뭐 4니까 이거 가지고 새롭게 SN 세워서 하겠다 해도 여기는 지금 첫 장부터가 아니라 둘 장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게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인데 얘랑 이제 다르니까 합해서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첫 장은 따로 구하고 나머지를 다 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AN을 따로 구하셔야 돼요. AN을 구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표현을 해보셔야 됩니다. A3, A2, A19 해서 특징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공비랑 첫 장 가지고 계산하시는데 그때 이제 구할 때는 첫 장이 아니라 세 번째 장을 처음으로 둬서 이제 개수가 이제 전체 10개니까 여기 3부터 여기까지는 뭐 9개다. 그래서 n 있고 해서 얘는 따로 더하셔야 됩니다.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A1 더하기 뭐 여기 합 구해주시면 된다. 미수야. 그 다음에 46번. 얘는 아까 44번과는 다르게 얘는 이제 첫 장부터 등비가 맞아요. 첫 장부터 등비가 맞기 때문에 얘가 지금 더해서 0이기 때문에 첫 장부터 등비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 A99죠. 이 상황을 그럼 이제 A2n-1을 따로 구하셔서 구하면 됩니다. A2n-를 구한다. 그러니까 AN을 먼저 구해놓고 AN을 구해놓고 여기다 2n-를 넣어서 이렇게 구한다. 근데 이제 항의 개수가 몇 개요? 50개죠. 그래서 n이 50 해서 구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요 n이 50 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항이 50, 그 다음에 공비는 여기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뭐 여기 AN에서 구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구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수열의 상황을 좀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S2와 S3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보시면 돼요? A1 더하기 A라고 보고 얘는 A1 플러스 A 플러스 A3으로 본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이게 2A다. 근데 여기 첫 장에 A라고 돼 있으니까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2는 뭐라고 보면 돼요? A R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이 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R은 하고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를 정리해서 이거랑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뭐 R은 8A일 경우 R은 마이너스 8A일 경우 나눠가지고 뭐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둘 중에 하나만 될 겁니다.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된다. 뭐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A의 R의 4제곱이기 때문에 둘 다 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8번. 지금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R이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A1도 0보다 클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값이 이제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해라. 그러면 S10은 이제 뭔가요? 공식을 그냥 써야겠지. 여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R 10제곱 R-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A1이고 그 다음에 7에다가 A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인데 R-1 그러면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결국 R의 5제곱 플러스 1이랑 R의 5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R의 5제곱 마이너스 R의 5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거랑 같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양변에 이제 약분해 요거 없애주시면
요거 이렇게 없어지죠. 따라서 아래 5제곱이 플러스 1이 7이고 아래 5제곱이 이제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값이 정수가 된다. 이걸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공식 써주면 SEM은 뭐가 되는 거야? R-1분의 R의 2m제곱 마이너스 1의 A1이고 그 다음에 SM은 R-1의 A1의 R의 m제곱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작공식 써야겠죠. 합작공식 쓰면 바로 계산하시면 R의 m제곱 마이너스 1의 R의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R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얘가 뭐가 된다? 이게 정수가 된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대입하려면 R은 뭐가 되는 거야? 양변에 5분의 1제곱을 한다. 그러면 이제 6의 5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6의 5분의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정수. 자, 얘가 정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수라는 거는 정수 더하기 1의 정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되면 된다? 6의 5분의 m제곱이 정수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고 이게 그러면 정수니까 당연히 m의 값이 제한이 되어 있겠죠. 50 이하의 모든 제한수니까 m은 뭐의 배수야? 5의 해수. 해서 어디까지 더했는데? 5에서 몇 가지? 50까지 더해 주신다. 뭐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등차수열 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5로 묶어서 1부터 10 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등차수열 합으로 뭐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49.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정수니까 공비 정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죠. 그럼 얘는 A1 아래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A1 아래 1 플러스 R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가 이제 6에서 어디까지? 18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째 항이 3이네요. 3을 안 썼네요. 3을 뭐 미리 써주면 얘가 이제 3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3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2 R 1 플러스 R. 얘는 안 묶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왼쪽 계산하고 오른쪽 계산하면 R제곱 플러스 R이 5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다 하시면 여기가 지금 18이 아니죠. 얘가 3은 나니까 6이죠. 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지금 그러면 1, 2 마이너스가 위에 있고 그러면 R이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R이 2랑 3인데 마이너스가 위에 붙죠.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얘네 둘의 뭘 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연립부등식 할 때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 그럼 이걸 공통 부분 구하는 겁니다. 공통. 그래서 공통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과 마삼과 2 사이다 하면 공통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R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수라고 나와 있죠. R이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R이 몇이다? 여기서 마이너스 또는 1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A랑 A3이 다르대요. 그럼 이건 뭔 소리야? 내가 똑같으려면 공비가 1해야 될 거 아니야. 공비가 1이 아니란 얘기겠죠. 공비가 1이 아니라니까 얘는 안 되니까 R이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이 129다. 그러면 첫째 항도 있고요. 3 A1이 3 있고 그 다음에 공비도 나와 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SM은 R-1 여기서 1-R이 넣겠죠. 여기에 M제곱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2 M제곱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다. 여기 129다. 요거 계산하시면 M 나오겠죠. 그래서 M이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AM을 구하시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50번 봅시다. 자,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지금 결국 로그끼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거야. 로그끼리 더한다는 것 자체는
로그 2의 뭐 a 더하기 로그 2의 b.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로그 2의 a, b 이렇게 되죠.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요것들을 다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B1은 뭐야? 로그 2의 A1 이렇게 돼 있고 B3은 로그 2의 A3이니까 얘네끼리 더하니까 A1, A3까지 곱해야겠죠. 따라서 이거는 쓸 때 A1, A3, 뭐 A5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A13까지 이렇게 곱해서 쓴다. 요게 이제 21이다. 그러면 얘는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A1, A3부터 어디까지? A13까지 곱한 게 뭐가 된다? 2의 21제곱 되겠죠. 그러면 2의 21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성이니까 A, A4 해서 어디까지? A14까지 몇이다? 2의 28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내가 지금 1, 3, 5, 7, 9, 11, 13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A1과 A13을 곱하면 가운데 거 H의 몇 배? H의 제곱이 되겠죠. 배가 아니라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게 H의 몇 제곱이다? 가운데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7개 있는 거죠. 얘가 지금 곱하는 거니까 다 곱하는 거니까 등비니까. 따라서 얘는 곱이 뭐가 된다? H의 7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의 7제곱이 2의 21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가운데가 뭐예요? A 8일 거 아니야, 그치? 2하고 14 더해서 16이니까 나누기 2하면 8이겠죠. 그래서 얘 몇 제곱? 7제곱. 얘가 2의 28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A 7제곱이 뭐고? 얘는 2의 21제곱 자체가 결국 2의 세제곱의 21제곱이니까 7제곱이니까 그러면 8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4제곱의 7제곱이니까 A8이 뭐 16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게 등비수열이래. 각각의 양수.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R이 이제 2 나오니까 여기서 A11을 구한다. A11은 어떻게 구해요? 몇 번 더 곱하면 돼? 3번 더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8을 곱해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 보자. 자, 모드항이 양수래요. 자, 일단 모드항의 양수 이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이 0보다 크고 공비도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열은 자, 이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수열은 당연히 뭐였어요? 일반항이 AN이었으니까 첫째 항이 A1이고 둘째 항이 A2고 이렇게 이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뭘 곱해요? 다 R을 곱했어요. R을 곱했다는 것 자체에서 지금 RA1에서 RA2로 간다. 근데 A2는 A1의 R이잖아요. 그러면은 RA1에서 어떻게 R의 제곱 A1이 되려면 몇을 곱하면 돼요? R을 곱하면 되죠. 공비가 R제곱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니은 봅시다. 니은 보면 지금 A1의 제곱이라 A는 뭐예요? A1R의 제곱이겠죠. 따라서 얘는 A1R의 제곱이니까 A1 제곱 R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A1의 제곱에서 몇을 곱한 거예요? R 제곱을 지금 곱한 거예요. R 제곱 곱한 거니까 공비가 R 제곱이 맞겠죠. 얘는 오케이. 얘는 맞고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돼요? 수열이 지금 얘가 공차가 이거래요. 자, 천천히 보면 지금 로그 A1이 있고 얘는 지금 로그 A1R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로그니까 곱은 합으로 분리가 되죠. A1 플러스 로그 AR 로그 R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둘째 항이니까 얘는 공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로그 R을 더한 거죠. 근데 뒤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로그 A3 얘는 로그 A1 R의 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A1 플러스 로그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 얘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2 로그 R이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다시 분리하면 로그 A1 플러스 로그 R 플러스 로그 R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항이 뭐였어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뭘 더한다? 또다시 로그 R을 더한다. 그러니까 공비가 정확하게 얘가 공차가 로그 R이 맞겠죠. 따라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가시면 정답이 나온다. 여기 지금 반대로 썼나요? 여기 틀렸고 여기 맞는 거라고 했었죠 아까.
그 다음에 52번은 넘어갈게요. 53번. 자, 나머지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p, x를 뭐로 나눈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q고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그냥 알파만 넣는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파만 대입을 하는 거니까 얘는 뭐 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뭐가 된다? 1 대입하면 그게 이제 나머진 거예요. p1이 나머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나머지가 3을 대입한 p3이 나머지고 얘는 p9가 나머지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 이런데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 미지수니까 가운데 거 제곱이 뭐가 된다? 양쪽 거를 곱한 거다. 해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1 넣고 3 넣고 9 넣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문자가 몇 개? 1개고 식이 1개니까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54번 갑시다. 자, 얘가 등비수열 이루니까 양쪽 옆에 거 곱해서 9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가운데 거 제곱 3분의 1에 제곱 9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양변에 9를 곱하시면 80을 이렇게 될 거야. 천천히 갈게요. 81분의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이건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그러면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다.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분의 1이 얘가 되니까 이거는 이걸 뭐 하시면 돼요? 역수하시면 정답이 81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5번 봅시다. 자, 두 수에서 지금 네 수를 넣어서 만든 게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뭐야? 얘는 지금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하고 자, 그럼 R을 몇 번 곱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한다. 자, 마이너스 9분의 2에서 R에 다섯 번 곱했을 때 54가 나온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해서 공비를 구하시면 됩니다. 양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9를 여기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마이너스 2분의 9를 곱해서 그냥 날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갑시다. 자, 각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자, A3, A6 나왔으면 결국 AL R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L R의 5제곱이 486일 거 아니야. 뭐 공비도 나오고 첫장도 나오겠죠. 자, 첫장도 나오고 공비도 나오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게 합이에요. 수열의 합이니까 얘는 SN이니까 이거 가지고 AL과 R 이용해서 얘를 써 먹을 수 있겠죠. 요거를 써 먹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얘가 50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결국 n의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넘어가고 60번 첫 장이고 공비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 절대값이래요. 자, 일단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가 첫 장이 지금 플러스죠. AL부터 쭉 나열할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첫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까지만 봅시다. 자, 첫 장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양수잖아, 그치? 양수.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다시 플러스 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풀마 관계를 유지할 거야.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항은 절대값이니까 그냥 양수 그대로 나오면 되고 A, 2 이런 거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음수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첫 장이 3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장이 뭐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장이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2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절대값들의 합이니까 결국 새롭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를 그냥 곱하기 2로 생각해버려도 상관없죠. 따라서 무슨 말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2였는데 각각의 절대값을 하고 나니 결국 공비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원래 공비가 음수였으나 여기는 공비가 양수로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이걸 부호 반대로 해서 공비가 2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게 뭐가 공비가 2인 거예요? 등비수열. 어떤 등비수열? 절대값.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것에 이 수열이 뭐가 된다? 이것의 공비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 공비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항이 똑같겠죠. 따라서 첫째 항이 A3, 첫째 항이 3, 공비가 2 해서 구해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그 다음에 61번 보면요. 자, 얘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7고 77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11을 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7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9분의 7 곱하기 9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바꾸는지부터 설명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100이고 1000이고 만이야.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었어요. 그럼 이 수열이 비슷하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치, 여기서 그냥 숫자만 조금씩 내렸을 뿐이죠. 그럼 얘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10이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7이고 77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7을 우리가 9분의 7 이렇게 9분의 7 곱하기 9로 해석을 한 다음에 9는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얘는 여기 밑에 9는 그대로 냅두고 9는 10-1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항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안 할게요. 이 방법도 있긴 한데 자, 이렇게 갑시다. 7을요 7이라고 보고 77은 7 곱하기 11로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7 이거 그냥 자릿수로 볼게요. 자, 자릿수가 지금 보면 자릿수가 다 7이잖아. 그럼 얘는 1의 자리가 7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의 자리가 7인 거고 1의 자리도 7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00의 자리가 7인 거고 10의 자리가 7인 거고 1의 자리가 7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7 곱하기 1이랑 7 곱하기 10 더하기 1이랑 묶으면요. 그 다음에 얘도 묶으면 7 곱하기 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n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왜냐면 이 합을 구하려면 an을 구해야 sn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하냐? 7 곱하기 자, 여기서가 관건인데 이거는 10의 1제곱이고 10의 2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에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항에 1이 나왔고요. 세 번째 항에 2가 나왔어요. 그러면 n번째 항엔 10의 n-1제곱부터 10의 n-2제곱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10 더하기 1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열의 합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등비수열합 공식 쓰면 일단 공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곱할 수도 있죠. 첫째 항은 그냥 여기로 봐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공비가 이제 10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0이에요. 1이에요. 그럼 1이고 10-1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몇 제곱이 항의 개수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n-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게 1부터 n-1이니까 여기가 n-1개잖아. n-1개잖아.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맨 끝까지는 n개인 거예요. n개. 그러니까 여기는 항의 개수인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n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돼요. 7. 따라서 계산하시면 얘는 9분의 7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이 수열. 그러니까 아까 원래 사실 하려고 했던 내용은 7이 이제 9분의 7 곱하기 9니까 이게 10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7도 마찬가지로 9분의 7에다가 10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99에서 9 하면은 이제 11이고 그래서 곱하면 77이겠죠. 7 곱하면 그래서 얘를 이제 10의 제곱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30판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더할 수 없겠죠. 그래서 9분의 7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에요. 그럼 내가 30판까지 더한 건 30개를 더한 거잖아. 그럼 30개를 더하면 우리는 이거를 등비수열로 보고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9분의 7이 있는 걸로 봐야겠죠. 따라서 30까지 합은 얘는 첫째 항이 뭐예요? 9분의 7 곱하기 10이죠. 1 넣으면 거기다가 내가 공비가 10이다. 10-1에다가 10에 몇 제곱 마이너스 1인데 30항이니까 30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9분의 7이 몇 개 있어요? 이게 30번 빼겠죠. 30번. 30번까지 합이니까. 따라서 30번을 뺀다. 9분의 7에다가 곱하기 30.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62번 갈게요. 자, 62번 같은 경우는 상황 자체가 지금 이거는 수열의 합인데 얘가 지금 첫째 항 1부터 2의 1제곱, 2의 10제곱까지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수열의 합을 할 때는요, 첫째 항이 여기가 지금 1이야. 그 다음에 공비가 지금 2인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몇 제곱인가요? 이거는 반드시 10이 아니라 11제곱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항의 개수가 1부터 10이었고 여기가 10개였고 여기까지니까 11개예요. 11개. 그래서 11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몇 개겠어요? 11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공비가 지금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공비가 2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죠. 따라서 여기는 1에 1-2분의 1에 1-2분의 1에 11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둘이 곱해야 되는데 이거 곱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얘가 지금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결국 그냥 2가 될 거야. 2. 이렇게 될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2 마이너스 여기 전개하면 2의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자, 그럼 얘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정리하시면요. 통분을 하면 2의 10제곱분의 여기는 2의 10제곱분의 2의 10제곱 곱하니까 2의 11제곱이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계산하면 2의 10제곱분의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 2개가 나온다.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 요게 뭐가 된다?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럼 2의 6제곱 마이너스 n의 전체 6제곱 제곱이었나요? 제곱이었죠. 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얘는 이게 이미 제곱돼 있으니까 여기 분수의 제곱하기보다는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는 게 낫겠죠. 그럼 2의 10제곱이고 얘는 결국 2의 5제곱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둘이 묶어주시면 제곱이니까 안에 거 곱할 수 있지. 그럼 안에 거를 곱해주니까 전개하면 2의 11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m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1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니까 1이 얘가 된다. m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자, 어느 나라에서는 석유 생산량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대. 자, 그럼 일정한 비율이란 건 무조건 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율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는 2,500톤이고요. 그 다음에 25년부터 29년까지. 자, 얘는 지금 20, 21, 22, 23, 24니까 5년이고요. 마찬가지로 25부터 29도, 25, 26, 27, 28, 29니까 얘가 지금 5개, 5개년. 5년이고 5년이니까 같은 연도죠. 자, 근데 매년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2,000톤이 된대요. 자, 그럼 보면 얘는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 내가 처음에 20년도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20년도를 A라고 잡으면 21년도는 AR이겠죠. 22년도는 AR 제곱이겠죠. 그다음에 23년도는 AR 세제곱, 24년도는 AR 4제곱일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더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2,500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5년은 거기다가 또 R에 곱해서 AR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2,000. 그러면요, 얘가 지금 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뭘 활용하시면 돼요? 아, 얘가 몇을 곱했구나? 다 R에 5제곱을 곱했구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R에 5제곱을 곱한 거니까 뭐가 된다? 2,500에다가 R에 5제곱을 곱하면 뭐가 된다? 2,000이 된다. 이걸로 R을 구해주시면 R에 5제곱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러면 25분의 20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했던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도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합도 등비수열이다.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이것도 그냥 20에서 25 차이니까 아래 5제곱 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30년에 생산한 거는 2020년에 생산의 몇 배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아래 10제곱 가겠죠. 그래서 아래 10제곱이 뭐냐 하시면 이거를 제곱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5번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약수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6의 14제곱은 2014제곱은 2 곱하기 3의 2014제곱이고요. 얘는 이제 잘 정리하면 2의 2014제곱, 3의 2014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약수의 총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자, 양의 약수의 총합. 어쨌든 약수의 총합이라는 거는 약수의 총합.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구하는 방법을 알죠. 뭐 예를 들어서 2의 1제곱이 있고 3의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2의 제곱과 3의 1제곱으로 할게요.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얘는 여기다가 1을 더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더해서 한 다음에 곱하면 이게 이제 3 곱하기 2니까 6. 이제 양의 개수, 약수의 개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니까 12는 약수가 뭐가 있어요? 1, 12, 2, 6, 3, 4 해서 6개가 있으니까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고 Q가 있으면 얘는 뭐 P 더하기 1 곱하기 Q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뭐 뒤에 하나 더 있으면 뭐 R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히 생각을 하면 얘는 2가 있고 얘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보고요. 얘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보면 기본적으로 얘는 1하고 1이죠. 그럼 이제 이 둘 곱했을 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 곱했을 때 2가 되고요. 여기 헷갈리니까 그냥 2의 1제곱 이렇게 처음에 1 갈게요. 일단 위에 두 개 곱했을 때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4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6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1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다 곱하면 우리가 그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총 몇 개야? 3개가 나오는 거죠, 그치?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3개가 나온다? 2의 0제곱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2의 0제곱. 따라서 거기서 여기서 이 두 개에서 한 개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양의 약수의 총합은 아까 말했던 대로 얘를 조합하면은 다 나왔어요. 조합하면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지금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해서 더하려면 우리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이 돼요. 따라서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그게 이걸 다 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야?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소인수 분해에서 맨 끝에 2의 2제곱, 2의 3의 1제곱 넣고 그것의 0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다 더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곱해 주시는 거예요. 곱해 준다. 인수분해. 여기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라고요?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따라서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나타낸다? 우리가 지금 이것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나타내시면 돼요? 맨 끝에 2의 2014 쓰고 어디서? 2의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의 0제곱에서 쭉쭉쭉 2의 1제곱부터 늘어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0제곱부터 어디까지? 3의 2014제곱이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계산할 방법이 있죠. 얘는 첫 장이 뭐고? 첫 장이 1이고 그 다음에 첫 장이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몇이에요? 2죠.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2014개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몇이 된다? 201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010.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수열의 합이 어떻게 돼요? 2-1분의 2의 201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첫 장이 1.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3-1. 공비가 3이죠. 공비가 3이니까 3-1. 3에 여기도 n이 마찬가지로 2015일 거예요. 그러면 2010 마이너스 1에다가 첫 장이 몇이다? 1이다. 3의 0제곱 1이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곱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a, b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죠. 근데 a가 2의 2014제곱이니까 2의 2015제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2를 곱하면 2a가 2의 2015제곱 되겠죠. 2 곱 이렇게 되니까 2의 2015제곱이다. 15제곱. 따라서 이게 2a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거겠죠. 따라서 3을 곱하니까 3b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나올 거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